몽골의 유목부족을 통일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유럽 일대를 정복하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니며 몽골 제국의 기초를 쌓은 칭기즈칸은 세계를 움직인 가장 역사적인 인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난 1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칭기즈칸을 끔찍한 학살자, 신에 내린 재앙이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류 최고의 전사이자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칭기즈칸이 태어났던 당시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중국 당나라 북쪽에는 위구르 제국이라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이 당나라와 위구르가 모두 840년에서 907년에 걸쳐 멸망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이때부터 크게 유동치기 시작하고 이후 5대 10국 시대라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지금의 위구르는 중국의 서쪽에 있지만 원래 위구르 민족은 몽골 초원 지역에 있던 사람들로 북쪽에서 내려온 키르기스족의 침공을 당하여 쫓겨 내려가고 몽골 초원에 공백이 생기면서 몽골어 계통의 집단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칭기즈칸이 출현하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아명은 태무진으로 태무는 단단한 쇠라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자기가 죽인 타타르족, 족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한 집 아들도 아니었는데 군사 귀족이었던 예수게이의 아들로서 출생 연도가 학자 간에 불분명한데 1155년이라는 사람과 1162년 또는 1167년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태무진의 소년기는 어두웠습니다. 예수게이는 태무진이 13살 때 타타르인에게 독살되었고 아버지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면서 태무진의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태무진은 장남으로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면서 가족들은 모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풀뿌리를 캐먹고 종달새를 잡아먹으며 물고기를 낚시하며 살았고 어려운 시기였기에 먹을 것을 두고 싸우다가 결국 이복 형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부인을 맞게 되는데 상대는 원래부터 대립 사이로 들어가기로 했던 집의 자녀로 이름은 부르테였습니다. 이때 혼수로 받은 최고의 모피코트를 당시 최고 실력자이자 아버지와 의형제였던 케레이트의 옹칸에게 갖다 줌으로써 태무진은 옹칸 눈에 들게 되고 자리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메르키트 부족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부인을 빼앗긴 태무진은 다른 집단과 연합하여 메르키트를 공격하는데 이때부터 그의 명성은 몽골 초원 전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무진이 본격적으로 몽골 부족들을 통일하기 시작하여 당시 몽골 고원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타타르족, 나이만족 등을 격파하고 자신의 보호자나 다름없었던 케레이트 옹칸마저 제거하면서 마침내 몽골 초원을 통일하게 됩니다.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먼저 정복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 군사 개혁을 단행하여 혈연과 동맹에 기반한 전통적인 부족과 연합체를 모두 해체하고 천호제를 개편시켜 조직 단위를 천호, 백호, 시포로 나누어 조직적인 군대를 만들고 부대장격인 천호장, 백호장 등을 통해 자신의 명령을 일률적으로 전달시키는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내부 체제를 정비한 칭기즈칸은 대외 정복에 나서는데 최초 공격 대상은 탕구투족이 세운 국가인 서하로 전성기 때에는 국력이 강하여 송나라의 공물을 받기도 하고 동서교통의 유충지인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점으로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기도 했지만 결국 서하는 오랜 대치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1207년 칭기즈칸에게 공주를 바치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211년 칭기즈칸은 금나라 원정을 단행합니다.
여진족 역시 북방에서 내려온 기마 민족으로 싸우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아오령이라는 북경의 서북쪽 관문을 돌파하여 그곳에 주둔해 있던 금나라 군대 30만 명을 몰살시키면서 북경 지역이 포위되어 결국 항복하고 맙니다. 사실 징기즈칸은 당시에 금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공을 바치고 공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군대를 철수해 돌아갔는데 금나라 황제가 약속을 어기고 북경에서 황하를 건너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칭기즈칸은 대노하며 응징을 시작하였고 산동과 하북 각지를 약탈하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1218년 오트라 사건이 터집니다. 징기즈칸이 호라즘이라는 나라에 상인과 사신 450명을 보냈는데 전체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라즘은 서아시아에서 바그다드까지 통치했던 강력한 나라로 몽골에서 온 450명 사람들을 스파이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금나라보다 강력한 세력에게서 도전장을 받은 칭기즈칸은 호라즘 원정을 출발하는데 그 유명한 서방 원정 7년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호라즘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국왕은 카스피해까지 도망가서 토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칭기즈칸 군대는 그대로 산맥을 따라 러시아로 넘어가 거기서 전투를 벌여 러시아도 괴멸시키지만 더 이상 진출하지 않고 1225년 몽골 본토로 회군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를 지배하게 된 건 그로부터 20년에서 30년 뒤인 칭기즈칸의 손자인 바투의 원정 이후입니다. 전쟁의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음을 당하고 약탈의 잔인성도 대단했는데 한 번은 바미안이란 곳에서 칭기즈칸의 손자가 적에 의해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칭기즈칸은 이때 바미안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까지 샅샅이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전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호라즘 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칭기즈칸은 얼마 후 서하를 정벌하기 위해 직접 출정에 나섰는데 서하 원정 도중에 낙마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서 병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 칭기즈칸은 서하의 최후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칭기즈칸은 정복한 지역은 30개국에 이르고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모든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에게는 첫 번째 부인인 보르테에서 낳은 4명의 아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가 있었고 그의 영토는 몽골 풍습에 따라 분할 상속이 되어 칭기즈칸의 정복 사업은 그 자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2대 대칸이 된 셋째 오고타이는 1239년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4대 대칸 몽케는 1258년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이자 고도의 이슬람 황금시대였던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5대 대칸 쿠빌라이는 1279년 마침내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 1대 황제가 됩니다. 칭기즈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비밀리에 운송이 되어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기즈칸의 무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매장지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분명한 건 부룩한 칼둔이라는 산에 있다는 것 하나로 그곳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종달새를 잡고 고기를 낚았다는 바로 그 산입니다.